그러니까 네. 전반적 여론조사도 그렇고 네. 분위기는 한동훈 후보한테 많이 넘어갔는데 어제에 있었던 CBS 토론이 당심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건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럴 수는 있어요. 네. 국민의힘을 되게 걱정하는 이제 당원들이 봤을 때 아니면 완전 한동훈 편은 아니고 네. 조금 이제 간망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네. 야 불안하다. 야 큰일 나겠는데 잘못하다가 네.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요번 요 어제 그 토론하면서 나왔던 예. 발언들 때문에 예. 약간은 좀 넘어갔을 것이다. 그렇지만 대세 큰 지장은 없을 것이다. 아니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윤상현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세 후보가 사법 리스크가 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대표가 윤상현은 뭐 1%인데요, 뭐. 1%예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 그러면 세 명 중에 누가 되더라도 당대표 사법 리스크가 또 넘어가는 거예요. 예? 네. 예, 그리고 지금 이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공소취소 문제는 굉장히 큰 거예요. 사건이거든요. 나경원 후보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라 뭐 헌법질서와 막 얘기를 하고 네. 있지만 그렇게 듣는 사람 하나도 없고 한동훈 후보가 그 자리에서 본인 개인 문제잖아요. 이렇게 네. 딱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 다 조사 받아야 되는 거 그것도 아닙니까? 이거 홍준표 시장의 그 SNS 글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네. 한동훈 이제 비판을 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니 정권을 잡았으면 당연히 봐줘야 된다는 식으로 그 얘기를 하고 이거를 또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어디서 까냐고 유통하면서 아니 법무행정 최고 요직으로 네. 한동훈 임명한 거 실책이다 이런 댓글을 지금 SNS 글을 썼거든요. 아, 진짜. 이것도 좀 놀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정권 잡으면 봐줍니까 재판을?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전제하고 얘기하니까. 그건 웃기잖아요. 그게. 아니 이 사람들이 뒤에서 평범한 시민 MC 장관 뭐 전화 박 변호사님은 또 평범해요. 법조인이니까 좀 아예 빼고 평범해요. 뭐 시다발이 아니, 법조인이에요. 그 자기들끼리는 뒤에서 네. 사법 거래하고 봐주고 그렇잖아요. 공소 그 취소하고 얘기잖아요. 뭐 이런 거를 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남을 향해서는 그냥 이재명 대표 뭐 아니, 뭐. 압수수색을 막 수백 번을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었다. 또 하나 제가 네.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 패스트트랙 이거 빠루 사건 빠루빠루 이게 나는 끝난 줄 알았거든요. 여태 이게 19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19대 5년이 다 돼가요. 아니 저도 이 사건을 잊어버리고 나 까먹고 있었는데 있었어요. 지난 총선 과정에서 조국 대표가 이 얘기를 계속했어요. 예. 맞아요. 네. 나경원 후보 빠루 사건 왜 그거 재판 안 합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뒤로는 공소 취소 부탁하고 이러고 있었던 이게 거잖아요. 저는 이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언론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언론이. 아니 이재명 대표 사건 끈다고 막 난리를 칠 때 바로 이거는 5년 돼 간다. 이게 뭐 어렵나요 이게? 예. 어렵지도 않아요. 바로 들고 덤볐잖아. 국회법 위반 선진화 위반이야 그냥. 위반이에요. 폭행 모르겠어 이거 들고 협박 폭행. 이게 저는 야, 이제 진짜. 이해가 안 돼. 언론이 왜 왜안 한쪽만 써? 보잖아 한쪽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사건은 니들이 증인 신청 100명 해놨단 말이에요. 증인이 뭐 와가지고 뭐 하루에 100명 합니까? 당연히 2년 3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잖아 네. 검찰이. 네. 근데 끈다고 그 난리를 치고 네. 언론이 최소한의 공정성을 이런 게 아닌가. 그래서 장윤선 취재 편의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론이 갑자기. 예, 그래서 저 박지훈의 뉴스 네네. 인사이다가 필요하다. 예. 거기서 그렇게 세게 하진 않습니다. 네, 여기 와야 걸릴까봐. 이게 걸릴까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네. 거대 채널끼리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고대라뇨. 아니 저는 이제 코미디언이잖아요. 아주 착할만도 코미디 영화를 한 편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시나리오가 정말 네.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 누군가한테 글 잘 쓰는 누군가한테 국민의힘 전당대회 시나리오를 당신이 한번 써봐라. 써봐. 그러면 요렇게 쓸 것 같아요. 판타지를 예. 이 판타지 시나리오 써봐라 하면 이렇게 쓸 것 같은 게 예.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끝까지 약간 고상한 척을 하면서 쟤네들 보세요, 쟤네들 똥밭에 굴러요, 막 그를 계속 그렇게 지적하면서 약간 떨어진 듯한 스탠스를 맞아요. 취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뭐야 너만 고상한 척 그래? 하면서 똥을 묻혀버렸어 이렇게. 야 너도 너 혼자 깨끗한 척 고상한 척하고 있어. 같이 묻혀버렸어요. 예. 지금 예. 나경원 후보도 그래서 이제는 내가 봤을 때는 예. 완전 사면초가야. 이제 예. 극단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게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대선도 불출마하겠다고 본인이 먼저 선언을 네, 했잖아요. 네. 그럼 이후에 갈 수 있는 행보가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렇죠. 뭐 서울시장 하고 싶어 하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안 한대요. 그것도 안 아니 한다고 지금 본인이 이게 얘기했습니다. 공소 취소 이게 나온 이거 큰 건데 네. 이거 아니 청탁권 축법. 게다가 당권을 한동훈 만약에 후보가 가져간다 그러면 그 공천 주겠습니까? 네. 이렇게까지 얽혀 각을 세워버렸는데 그렇죠. 안 주죠. 안 주죠. 네. 예. 이제 나경원 후보는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이제 취할 수 있는 스탠스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작구? 그러니까 이게 근데 당권을 만약에 한동훈 쪽에서 잡는다 그러면 네. 뭐 대선 준비한 만약에 대선 후보로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이어서 나간다 그러면 그때 당권도 만약에 누가 잡고 있겠습니까? 그럼 한동훈의 측근들이 당권을 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러면 다음 총선에서도 나경원 후보가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 그렇죠. 이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 원희룡, 나경원 손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근데 뭐 이거는 근데 지금 판이 뭐 네. 생각하는 판이 아닌 것 같아요. 결선 투표이기 때문에 어차피 잡히는 상황으로 갈 예, 겁니다. 예. 이제 뒤로 가면? 누가 이의가 되냐 예, 예. 부분인데 저는 어제가 약간 그 변곡점 같아요. 어제? 나경원한테 누가 또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아, 친윤 쪽으로 생각했을 때 예. 반한이라고 표현할게요. 한동훈의 반한은. 그래서 어제 그거에 좀 피해자 같은 게 돼버리면 네. 나경원 쪽으로 원희룡은 지금 보면 뭐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3등이잖아요. 나경원이 조금 하면 결국은 결선 투표만 간다면 네. 나경원하고 한동훈 붙는 상황도 예. 그러면 또 어떤 또 시나리오가 그려질지. 근데 이거는 수사가 너무 불가피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근데 민주당이 또 그렇다고 고발하겠죠. 고발할 것 같아요. 예, 고발하겠죠. 바로 해야 예, 되고 예. 바로 이것도 특검 사안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네요. 특검 사안이죠. 이제 집권 특검이 쪽이니까. 지금 예. 네. 한동훈 특검, 나경원 특검, 원희룡 특검, 막 댓글팀 특검 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네. 예. 그러니까 상설 특검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민주당에서는 이럴 바야 그냥 만들자 특검 하나. 만들냐, 예. 네, 예. 박주민 님 괜히 얘기했다가 혼나신 것 같은데 많이 혼난 것 같아. 바로 이게 그냥 하시던데요. 예. 안 하기로 네. 했다고. 예. 아. 법사위가 많이 화가 났더라고. 아. 예.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그 국민의힘 선거인단이 모두 84만 명인데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영남이 40%, 수도권이 37%. 어떻게 될까요? 영남 쪽이죠 그래도. 결국 그러면 영남, 영남에서 또 그 어떤 분위기를 잡으면 네. 따라옵니다 대부분. 영남 분위기를. 영남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한동훈이다. 근데 이제 23일이에요. 네. 5일 정도 남았어요. 그래요. 지금 이게 지나온 시간을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고. 네. 5일간 조용히 네 안녕하세요 한동훈 후보님. 네. 안녕하세요 나경원 후보님 이렇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말 더 나락으로 네. 더 아주 전투로 간다면 또 다른 폭로도 저는 주말간에 하나 일어날 수도 있다. 저는 모릅니다. 네네. 저보고 또 뭐라 하지 마세요. 네, 네.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제가 뭐 국민의힘 당원입니까? 네. 다만 대구 경북에 친척들이 많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거가 네. 혹시나 그죠? 네. 아까 말했듯이 나경원이 갈 데가 없어요. 네. 이기는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나경원 후보라면 뭐라 던져야 될 것 같아요. 뭐라도. 어차피 뭐 또 지금 어차피 범죄가 된 상황인데 뭐 이판사판이야. 던져야 되는 상황 아닌가 네. 이렇게 좀 느낌이 오네요. 그러네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지 뭐 주요한 방송 토론이 2개가 더 남아 있는데 네. 오늘 KBS가 네. 있고 내일 SBS가 있습니다. 네. 토론회만 하면 불안불안한 거예요. 또 뭐가 터질까? 뭐 하나 나올 예, 것 더 나올 것 같아요. 보는 입장에서는 너무 재밌어요, 예, 사실. 그렇죠. 보는 입장에서는. 아니 그리고 시청률이 대박이에요. 대박입니다. 예, 거의 막장 드라마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보니까 CBS 라디오가 동접이 28,000 거의 3만에 육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한 수준의 그 뜨거운 관심. 시청률. 예. 그에 비해서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표하고 김두관 지사하고 하는 민주당 토론은 11,000에서 안 올라가요. 요거는 네. 결론이 좀 낮다. 어차피 결론이 낮다 생각해서 잘 안 보는 것 같다. 네. 네. 어쨌든 대세는 뭐 아직까지는 한동훈 후보인 것 같은데 네. 영남에서도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워낙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한동훈 카드가 마치 쇄신과 혁신인 것처럼 보이는 착각이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서툰 것과 새로운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게 서툰 걸 약간 새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사실 민주당에서도 민주당 지지자분들도 이런 실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요. 안철수라는 카드가 굉장히 새로워 보였었거든요. 과거에. 네. 그냥 서툰 분이었어요. 근데 정치에 그냥. 예. 그러면서 당이 잠깐 쪼그라들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도. 예. 자, 제가 봤을 때 비슷한 수순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국민의힘 지지자분들도 보수 지지층분들도 한동훈 카드가 굉장히 새롭고 혁신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못하다. 뒷걸음질 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당이 쪼그라드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막 의자에
말투에 뭐 욕설에 그야말로 난장판이고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그 유튜버들 간의 싸움이 있는데 어제까지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막 이렇게 쫓아다니던 유튜버가 갑자기 한동훈 지지로 바뀌었는데 네. 이게 돈이 되니까 또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자기들끼리도 이게 참 슬프다 이런 얘기를 이 하더라고요. 보수 정당 전당대회를 제가 뭐 계속 유심히 봤었는데 네. 예전에 사실 심각할 때도 많았었어요. 네. 주제로 봤을 때는 친이 친박 싸움할 때가 2006년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강재섭하고 이재호가 붙었을 겁니다. 아. 그 당시도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강재섭 이재호 보고 빨갱이라 그러고 네, 네, 네. 난리도 아닌 상황인데 그래도 폭력 사태라든지 네. 둘 다 범죄되는 상황은 별로 없었었어요. 어.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박근혜도 감옥 가게 되고 이 MB도 감옥 가게 되는 뭐 가스 그렇죠. 사건이라든지 이 최태민 예. 그게 나중에 전당대회에서 있었던 일들이 나중에 팩트화 됐던 건 맞아요. 사실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당대회만큼의 폭력성은 용팔이 사건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니, 저기 조선일보 신민당 전당대회 이렇게 맞아요. 용팔이들 네, 그리고 네. 자유한국당 네. 자유한국당이고 자유당 자유당 시절에 네. 이승만이 막 이럴 때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폭력 사건이 2024년도에 일어난다. 어. 되게 놀랍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걸 뒷짐지고 구경을 하잖아요. 네. 안 말려. 네. 그 사람들이 싸움이 나면 말려야 되는데 안 네. 말리고 뒷짐지고 누가 이기나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네. 충격이었어요. 아니 그 호피무늬 옷을 입고 계셔가지고 저는 뭐 진짜로 어디 동물이 난입한 줄 알았어요. 근처에 동물원이 야, 아니 호피무늬 옷을 입고 관찰력 재밌네. 뛰어나. 재밌네. 아니 야. 멀리서 보니까 호피무늬 아, 호랑이 풀었다. 호랑이 전당대 호랑이 풀었다고. 어디서 아니 동물이 탈출했나? 아, 처음에 영상만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얼핏 보면 얼핏 보면. 근데 이제 뭐 극성 유튜버가 극우 유튜버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한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극우 유튜버 탓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유튜버지만 이 유튜버들이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습니다 사실.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판을 후보들이 깔아준 거예요. 깔아준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정서 분위기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 깽판 친 겁니다. 네, 맞아요. 만약에 후보들이 그렇게까지 이제 진흙탕 싸움을 하지 않았으면 그 유튜버들도 거기 가서 그렇게 해봐야 욕 먹을 거라는 거 뻔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네. 못해요. 아. 근데 가서 깽판을 쳐도 될 만한 분위기를 후보들이 만들었다. 토론회 하고 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들도 다리를 뻗을 수 있게끔 된 겁니다. 저 옛날부터 그 용팔이 정치 깡패들이 사주받고 움직이지 그렇죠. 그냥 그런 폭력 사태 난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용팔 뭐 용팔이 아유. 조용팔인가요? 김용팔인가? 시켜서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 깡패들이잖아요. 네. 지금 이 후보들이 판을 깔아준 거나 네. 다름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요. 네.